852부터 한번 봐봅시다. 선생님 중간중간 시간 줄게. 3문제씩 끊을게. 852. 852는요. 소금물 문제인데 이거 아직도 못하면 안 되지. 지금 선생님이 질문 받았는데 왜 한숨을 하고 쉬었냐면 안 되는 게 계속 안 되고 있어서요. 그러니까 복습 안 하고 다음에 해야지 하고 밀어놓으시면 잘 아시겠지만 리셋돼 있죠? 그럼 성적이 안 늘어요.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성적이 안 늘어 있으면 더 공부하기가 더 싫어. 근데 조금이라도 오르면 재밌어서 하거든. 그러니까 바로바로 좀 해주셔. 이제 이런 거 질문 안 나오게 해주세요. 똑같은 유형들. 지금 질문 받은 거 선생님 다 똑같은 유형. 옛날에 다 한 번씩 했던 거. 알겠지? 자, 농도가 30%인 소금물 300g에 농도가 10%인 소금물을 얼마나 섞었는지 몰라. 이게 문제겠지, 그치? 섞었대. 그랬더니 농도가 15%는 이상 되고 18%는 보다는 이하가 되게끔 만들어달라 이 얘기잖아요. 그럼 얘들아 지금 모르는 게 뭐야? 모르는 걸 생각해보면 10%에 들어있는 소금물의 양이 몇 g인지 이게 뭔지 모르는 거잖아. 그치? 그럼 얘를 x라고 미지수 잡아야죠. 그 다음 두 번째, 내가 부등식을 세우고 싶어. 그런데 이 부등식이 누구에 대한 부등식이어야 될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농도에서 나오는 건 항상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농도를 가지고서 부등식을 만들 것이냐 아니면 소금의 양을 가지고선 만들 것이냐. 방정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농도와 관련돼서 나왔다면 연립으로 나오든 부정으로 나오든 뭐로 나오든 다 두 개예요. 이 둘 중에 하나씩이 쓰이든 둘 다 쓰이든 아시겠어요? 그러면 내가 이 식이 어떻게 되는지부터 먼저 파악을 해야겠네. 농도에 대한 식은 어떻게 나옵니까? 농도는 물의 양, 소금이든 설탕이든 물의 양분의 소금 혹은 설탕의 양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의 비율을 몇으로 맞춰서 보겠다? 100으로 맞춰서 보겠다. 100분율로 보고 있는 게 농도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면 소금의 양은 별다른 게 아니고 이거 하나만 외우면 끝나. 소금의 양 혹은 설탕의 양은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그러면 이 양만 해주면 되는 문제잖아. 맞아? 그래서 어떻게? 100분의 농도 곱하기 물의 양. 소금물이든 설탕물이든 그 물의 양을 곱해준다는 거야. 그러면 소금의 양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 중 하나만 외워 얘들아. 근데 아무래도 농도 하면서 외웠으니까 그냥 요거 농도를 중심으로 해서 얘를 외우세요. 그리고 소금의 양은 변형해서 계속 쓰시면 돼요. 아시겠죠? 농도는 뭐다? 요거 두 가지다. 두 가지 중에 얘 하나 외워서 둘 중에 누구로씩 세울지 고민하시면 된다. 알겠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뭘로 세울까요? 농도로 세울까요? 아니면 소금의 양으로 세울까요? 네, 소금의 양이에요. 왜냐면 얘가 섞였을 때 농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가 지금 내가 하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농도로 식을 세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아, 내가 여기다 첨가를 했으면 그만큼 소금의 양은 물에 녹아있든 어쨌든 간에 보존되는 거예요. 없어지거나 사라지지 않고. 그치? 소실되지도 않아. 그냥 내가 설탕을 이만큼 더 넣었어? 그럼 그만큼이 더 넣어진 거야. 소금의 양은. 그치? 그래서 항상 보존돼서 움직이지 않을 수 있는 고정가 너로 가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 100% 분의 농도가 원래 얼마였던 애를 농도가 원래 30%였던 애를 그럼 30 곱하기 물이 얼마였어? 300g이었어 라고 해주면 원래 아이한테 있었던 소금의 양이 나오게 되는 거야. 거기에 10%의 소금 양을 섞어준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면 100분의 농도 10 곱하기 소금물의 양인데 이 문제는 10% 소금물의 양이 얼마인지를 몰랐던 거야. 그래서 걔를 뭐라고 두자? X라고 두자. 라고 하면 30% 있었던 애랑 10% 있었던 애의 소금 양이 섞였다라고 딱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야. 그럼 이 섞인 소금이 농도 15%랑 18% 사이에 있는 소금의 양 중간에 끼면 되는 거잖아. 맞아? 농도란 거 잘 생각해봐. 농도는 물기잖아. 얼마나 얘가 묽은지 진한지 그런 걸 얘기하는 거잖아. 그런데 소금의 양이 아무래도 물의 양이 변치 않고 300에다가 X가 더해진 만큼 고정되어 있다면 농도가 더 높아지고 낮아졌다는 건 소금의 양이 더 많아지고 적어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가 얼마 됐을 때보다 농도가 15% 됐을 때보다 그때 물의 양은 얼마가 되는 거야? 이때는 300에다가 누가 된 거야?
Xg이 섞인 물의 양이 되겠죠. 맞아요? 내가 섞었다며. 그러니까 15%가 최종으로 나왔다는 건 섞은 물 곱하기 100분의 15 이렇게 되겠죠. 이거보다는 크거나 같고 누구보다는 농도가 18%일 때보다는 작았으면 좋겠다. 즉 다시 말해 18%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보다는 작아야 농도가 적게 나온다. 맞아요. 그래서 곱하기 여기도 섞었으니까 300물에다가 X만큼 섞은 총 물의 양이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네. 그래서 말을 식으로 어떻게 바꾸느냐 하는 문제. 자, 요거를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얘기하네, 얘들아. 자, 이건 선생님이 귀에 딱지가 않도록 얘기를 했었습니다. 딱지가 앉으셨어야 돼요. 절대값이 있으면 밖에서부터 안에 거 풀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껍데기 하나씩 하나씩 벗겨가는 거야. 여기 내용이 너무 복잡해서 힘들어. 그럼 어떻게 하라 그랬지? A로 치환하고 풀라고 그랬어요. 그럼 얘를 A처럼 생각해주면 너는 누구하고 누구 사이가 된 거야? 마이너스 3하고 3 사이에 끼인 애가 된 거야. 맞아? 왜? 절대값이란 건 거리잖아. 거리가 수직선에서 0을 항상 중심으로 할 때 3보다 작은 애들을 찾아라 그 얘기인 거자. 맞아? 0에서 3보다 마이너스 쪽에서 작은 거 마이너스 3까지. 0에서 3, 양수에서 3보다 작은 거 플러스 3까지. 그 이내의 애들이면 다 3보다 크기가 작은 거겠죠. 그래서 이 절대값을 떼고 얘기할 때는 너가 마이너스 3에서 3 사이다 라고 쿨하게 얘기해 주시면 끝나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내가 구해야 되는 건 요 안에 있는 애니까 다시 절대값만 남겨놓기 위해서 2를 이항을 합니다. 그럼 2를 이항했으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1. 얘는 2를 이항했으니까 플러스 5.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그 다음 또 뭐 해야 돼? 다시 아까랑 똑같은 상황이 발생했지. 그치? 어떻게? 얘가 여기가 A가 된 거야. 그런데 너네가 의문을 가져야 돼. A라고 한 절대값은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거리기 때문에 양수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뭐지? 그치? 무슨 얘기겠어? 그냥 이거는 필요가 없어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을 거기 때문에 네가 주는 정보는 의미가 없는 거죠. 이거는 말 안 해도 다 알아. 맞아? 그래서 요렇게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똑같아. x-1 요 A라는 애가 거리상으로 5 이내여야 된다. 수직선에서 마이너스 5에서 5 사이면 된다. 그 얘기인 거잖아. 그리고 나서 또 풀어주시면 끝나겠죠. 그럼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4에서 x가 얼마 사이? 6 사이. 이거 선생님 정수개수 세는 법 알려줬잖아요. 맞아요. 정수개수 세는 거 한 번만 확인해 볼까요? A에서 x가 B 사이래요. 정수개수 몇 개예요? 그렇죠. B-A에다가 뭐 한 거? 그치. 플러스 1개. 맞아요. A에서 B까지 얘기하는데 하나가 빠졌어요. 이렇게 빠지거나 혹은 요렇게 빠지거나. 이 경우는요. 정수개수 몇 개죠? 그치. B-A개 라고 하시면 되겠죠? 마지막 둘 다 빠졌어요. 이거는 몇 개죠? 정수개수? 그렇지. B-A에서 마이너스 1개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 나왔으니까 어디에 해당하는지 잘 보시고 개수 잘 세주세요. 정수 K의 개수가 6이 되도록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K가 어쨌든 간 3보다는 클 거라는 중요한 소식을 알려줬어요. 자, 얘는 범위를 나눠야 되는데요. 범위를 어떻게 나눌까요? 여러분들 의견이 있으십니까? 많이 해봤잖아요? 절대값이 두 개 있으면 누굴 기준으로 삼겠다? 그렇지.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삼겠다. 그럼 여긴 0이 되는 게 몇 개인데? 두 개, 마이너스 2랑 1이랑. 그럼 선생님이 어떻게 보면 된다고 얘기했나요? 우리 얘기했었는데. 마이너스 2랑 0이 기준이 된다고 했으니까, 맞아?
마이너스 2보다는 어떻고 작거나 같은 것 확인할 거고요. 그쵸? 또 하나 실수를 어느 영역에서 본다? 0을 기준으로 작거나 큰 영역으로 나눠서 보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럼 수직선은 실수가 쭉 나열되어 있는 거잖아. 그치? 근데 얘랑 얘 때문에 몇 가지 구간으로 나눠서 봐야 될까 하고 보니까 너에서 한번 나눠서 봐야겠구나 라는 게 보이고요. 그쵸? 또 어디에서? 너에서 나눠야겠다라는 게 보이니까 총 몇 개의 구간으로? 3개의 구간에서 이 숫자들이 어떻게 변할지 확인해야겠다. 맞아요? 그때마다 함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은 거 혹은 마이너스 2보다는 큰데 1보다 작거나 같은 거 그 다음에 1보다 큰 거 이렇게 3가지로 나눠서 보자고요. 자, 얘 이렇게 나눴어요. 둘 다 마이너스 2보다 작다면 둘 다 마이너스 붙이고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1 이렇게 생기게 되겠네. 자, x가 얼마인지 궁금한 거죠? x에 맞춰서 부호도 바꿀 거예요. 그러면 부등호 방향도 바뀌겠죠. 따라서 x는 어떻게 생겼니? 물어보면 k 마이너스 1 나누기 2 이렇게 생겼겠죠. 됐나요? 자, 여기에서 k가 3보다 크다고 얘기했습니다. k가 3보다 커지면요. 여기가 3이라고 생각했을 때 얘는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맞아요? 마이너스 2고 k가 점점 커질수록 값은 점점 내려갈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뭐야? x는 얘보다도 커야 되지만 전제 조건이 너였잖아, 너. 그치? 그럼 너보다도 작으면서 너보다는 커야 된다가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숫자가 위치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에 k가 3보다 크다고 딱 지표를 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2보다는 x는 무조건 커야 되는데 누구보다는 작다? 얘보다는 작다. 마이너스 2보다는 더 작은 애들이 있다라는 거야. 여기다 마이너스 2 하면 안 되겠네? 여기다 해야겠네? 얘보다는 더 작은데 누구보다는 더 커지는, 얘보다는 더 커지는 값들이 이렇게 존재하겠다라는 거야. 됐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이게 가능하다. 왜? 얘가 마이너스 2보다 더 작은 숫자라며. 맞니? 그럼 여기 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렇게 올 수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사이에 정수가 생길 수 있겠구나 생각해서 2분의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이 여기에 생겨 있을 거고 요 사이의 정수는 너부터 너까지 숫자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뭐라고 해주시면 돼요? 여기의 범위를 마이너스 2분의 k 플러스 1부터 x가 마이너스 2까지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첫 번째 나온 범위예요. 다음에 두 번째 똑같이 범위 찾아봅시다. 마이너스 2에서 1 사이면 얘만 플러스 너는 마이너스.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x는 지워지고요. 너 플러스 마이너스 붙으니까 4가 나오겠네요. 4보다 k가 크다. 맞나요? 맞아요.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선생님 너무 빨리 갔어? 여기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넌 플러스 너는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지? 그럼 너 계산해주면 지워지면서 3이었네? 3이 k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맞는 얘기인가요? 어때요? 틀린 얘기예요. k는 3보다 크거나 같다. k는 3보다 크다.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포함 관계 잘 생각해야지 얘들아. 3보다 k는 크다고 얘기를 했어. 그치? 그리고 3은 k보다 지금 밑에서 어떻대? 작거나 같다. 즉 다시 말해 k가 3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얘기했어. 크고 같다가 아니라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거죠. 아니에요? 되잖아요. k는 3보다 크다라고 이미 여기서 명시를 했는데 얘는 이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러면 된다는 얘기죠. 누가? 너가요. 됐어요? 그 다음에는요. x가 1보다 크다 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x가 1보다 크면 누구누구가 있어? 얘도 양수 얘도 양수니까 2x 요번에는 플러스 1이 k보다 작거나 같다가 돼버려서 최종으로 얘기하자면 x는요. k-1 나누기 2보다 작거나 같다. 자, 여기서도 비교할 겁니다. 1보다 크다고 분명히 얘기를 해서요. 수직선에서는 1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뭐가? 누가?
K-1이 만약에 이쪽에 있는 애라면 작다 하면 근이 안 생겨요. 맞아요. 그러니까 K 너가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찾아야 되는데 네가 3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3 들어왔다고 치면 여기 1이 나와요. 1. 근데 3보다 큰 숫자가 나오면 1보다 큰 숫자가 나온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맞아요? 네. 그래서 얘는 무조건 1보다 커지는 애예요. 그래서 이 위치가 1보다 큰 이쪽에 이 K-1이 이렇게 생길 거고 부등호 방향을 그려주면 너보다 작거나 같다 하는 이 부분에서 정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럼 최종적으로 어떻게 돼요? 너는 1부터 x는 2분의 k-1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는 사건입니다. 또는 사건이면 어떻게 되죠? 다 또는 사건은 애들이 다 어떻게 돼야 돼요? 얘가 2범일 때는 이게 답이다. 얘가 2범일 때는 이게 답이다. 네가 2범일 때는 이게 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지금 또는 사건이잖아. 너면 이거고 너면 이거고 너면 이거다. 그러면 X 전체는 실수 전체로 봤을 때 범위가 어떻게 되니? 라고 물어보면 공통 범위를 찾아야 되는 거야? 아니면 합친 범위를 찾아야 되는 거야? 합친 범위를 찾아야죠. 그래서 합친 범위를 생각해 보시면 너부터 시작해서 마이너스 2까지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연결이 되시죠? 1부터 또 어디까지? 너까지 이어서 최종 범위가 되는 건 마이너스 2분의 k 플러스 1에서 x가 어디까지 간 거? 2분의 k-1까지 간 거를 원하는 거네요. 됐나요? 네, 이게 최종 범위입니다. 그럼 이 최종 범위가 정수 개수를 6개를 포함하도록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맞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표현할 거야? 정수 개수 6개 나왔다는 거? 정수 개수 6개 나온 거 어떻게 표현하실 거예요? 응? 어떻게 나타낼 거야? 정수 개수 6개래. K는 무조건 3보다 크다 그랬어 얘들아. 그거를 항상 생각해봐. K가 만약에 3이라면 어떻게 된 거야? 3이라면 얘는 마이너스 2부터 시작해서 3이라면 1 사이가 되는 거거든? 그럼 결국엔 그 얘기는 너는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숫자가 나오고 너는 1보다 큰 숫자가 나왔다. 그 얘기인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기본으로 마이너스 2와 1 있는 요거는 4개는 무조건 포함됐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네. 얘가 K가 만약에 3이라면 3보다 큰 숫자라고 했지만 어쨌든 3이라고 내가 기준을 잡으면 그때 제일 가까운 정수들이 누가 나올까 보면 마이너스 2부터 1까지가 근으로 취급할 수 있다는 거야. 맞니, 현우야? 멍 때리지 마라. 그런데 내가 그거보다 더 작고 그거보다 더 큰 수가 나와서 어떻게 됐다는 거야? 6개가 정수로 취급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얘만 올리고 싶어도 얘 숫자를 올려버리면 얘도 같이 숫자가 더 늘어나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더 추가, 여기서 하나 더 추가되는 수밖에 없겠네요. 맞나요? 그러면 너가 어떻게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너는 2분의 k 마이너스 너는 누구하고 누구 사이가 돼야 되는 거야? 여기 2까지 돼도 괜찮고, 그치? 누구보단 작아야 돼. 3보단 작아야 된다. 그쵸? 동시에 얘는 어떻게 돼야 돼? 마이너스 2분의 k 플러스 1 너는 어떻게 돼야 돼? 누구보다 작고 누구보단 같아야 돼? 마이너스 3까지는 괜찮네. 맞아? 근데 마이너스 4까지 내려가면 안 되겠네. 그래서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4 사이. 마이너스 4보단 크고 마이너스 3보단 크고 같네. 이렇게 돼야겠네. 맞아요? 둘 다를 만족하는 범위 찾아주시면 되겠죠. 됐나요? 얘는 교집합, 합집합. 둘 다 만족해야 되니까 교집합. 그래서 천천히 꼼꼼히 생각해줘야 되는 문제였네. 여기까지 27 가겠습니다. 잘 정리해놓고 따라오세요. 정민이도 잘 따라오고 있지? 정민아 칠판 좀 잘 보고. 혼자 하는 거 힘들다.
너무 말도 안 되게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만나야 될 것 같은데. 자, 927 볼까요? 예, 직선은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애고요. 곡선은 y는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인데 지금 보니까 위로 볼록인 걸로 보아하여 a는 0보다 작은 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쵸? 자, 그런데 나한테 뭘 물어봤냐면 ax제곱 더하기 b-m 그리고 c-n이 0보다 작거나 같아졌으면 좋겠대요. 자, 이거 방정식으로 그냥 생각해 볼까요? 부등식은 얘들아 잘 안 보이면 방정식처럼 그냥 생각을 해봐봐. 방정식처럼 생각하면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냥 일단 선생님이 능력으로 바꿔볼게. 이렇게 생긴 거지. 맞지? 그럼 지금 눈에 보이기에 m하고 n이 눈에 거슬립니다. 맞아요? 이 mn은 어디 있던 놈일까요? 여기 있던 놈이죠. 그럼 무슨 얘기를 한 거냐? 해체를 시켜보면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이항해주면 mx 플러스 n이다와 똑같았던 식을 옮겨놓은 것밖에는 안 되네요. 맞아요. 그리고 아까 전에 원래대로 고쳐놓으시면 이렇게였나요? 그렇다면 네가 되는 거 찾아라. 그이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반대요? 이렇게 되는 거 찾으라. 그 얘기 아니겠어요? 됐어요? 얘가 뭘 의미하니까? 이 그래프의 y값을 의미하는 거고 너도 이 그래프의 y값을 의미하는 애들의 대표잖아요. 맞아요? 원래 요거였다면 는이었다면 그 얘기는 뭐야? y값들이 서로 어떻게 됐대? 같아질 때를 찾는 거였죠. 그쵸? 그랬다면 얘 같은 경우는 어때? y값들이 서로 너가 더 크거나 같아질 때를 얘기하는 거니까 이 주황색 선이 흰색 선보다 더 위에 있을 때를 얘기하시는 거겠죠. 이해됐나요? 그럼 위에 있을 때가 언제야? 체크해보니 여기서부터는 계속 빨간색이 위에 있을 것 같아요. 또 여기서부터도 갑자기 애들이 위에 더 위에 있네요.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야? 얘는 너 교점 -2가 네가 능용되는 애잖아. 맞아? 그때를 비롯하여 네가 어떻게 될 때? 더 작을 때 x가 -2보다 더 작거나 같을 때 내가 원하는 부분이 나오고 또 x는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내가 원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래프, 그림으로 해석하는 애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됐나요? 네, 그래서 이항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유형 6으로 가겠습니다. 944. 자, 이거 계속 안 되는 친구들 꾸준히 안 되죠? 방정식일 때도 이거 안 됐는데 부등식으로 와서도 지금 똑같이 안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해의 관계를 생각하면 되는데 얘들아, 해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 지금 fx가 0보다 작다가 2에서 9 사이가 된다는 얘기는 선생님이 얘를 등식으로 바꿔서 fx는 0이다 라고 했을 때 x의 근이 2하고 9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랑 똑같아요. 맞아요? 그럼 선생님이 알파를 2, 베타를 9라고 한다면 f2x 플러스 1은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요? f 알파 너랑 f 베타를 생각해 볼게요. 니는 능령되는 애들이어서 지금 알파는 2랑 베타는 9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얘기한 거잖아. 맞아? 등식으로 바꿨을 때 이렇게 될 것이다. 우리 방정식이랑 비교해서 선생님 보고 싶어서 그래. 그럼 2x 플러스 1이 능령되는 때는 언제냐? 라고 물어보면 너네 어떻게 풀었어? 여기가 알파랑 베타가 들어오면 0 되는 거 아니까 네가 알파 될 때가 0 될 때다.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2x 플러스 1이 알파가 될 때 x값이 뭐를 의미한다? 너의 근을 의미한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근은 얼마냐? 라고 물어보면 알파 빼기 1 나누기 2다가 되는 거였죠. 됐나요? 너가 역시 베타여도 된다. 그래도 근이다 라고 했으면 2x 플러스 1 너가 베타가 근이다. 이 얘기잖아. 베타가 되게 하는 x값 그 근은 얼마냐? 베타 빼기 1 나누기 2 하면 나온다. 그 얘기잖아요. 지금? 맞나요? 그러면 알파하고 베타가 방금 얼마라고 우리가 써놨죠? 2랑 9다. 그러면 2랑 9는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얘는 0보다 작은 애다. 맞아요? 2랑 9는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얘는 0보다 작은 애다. 2랑 9는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얘는 0보다 작은 애다.
2랑 9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각각 2랑 9를 한번 써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는 2분의 1, 하나는 얼마? 4가 근이 되는 애들이 나오겠죠. 됐나요? 그럼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일까요? 이제 등식을 뭘로만 바꿨으니까? 부등식으로만 바꿨으니까 이렇게 되는 애들이었다고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하고 여기 사이였던 거잖아요. x가. 맞아요? 그럼 얘도 이렇게 되는 애들은 어디하고 어디 사이가 되면 돼요? 너랑 너 사이가 되면 되겠죠. 됐나요? 네. 누가 누구로 바뀌었으니까? 알파가 너로 바뀐 거고 베타가 너로 바뀐 거니까 요 사이에 x가 존재할 수밖에 없겠죠. 이건 평행이동이나 마찬가지의 개념이에요. 거의. 이 유형 6번 보고 945, 946, 947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언제가 능력이 되나 차라리 등식으로 바꿔보신 다음에 마지막에 부등식으로 고치는 연습 한번 해보시고 유형 12가 안 된다 그래서 유형 12까지 하고 잠깐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유형 12 968을 보겠습니다. 자, 얘는 모든이라는 말을 붙이지가 않네. 원래 2차면은 우리가 모든 x값에서 모든 실수에서 2차 부등식이 다음과 같이 항상 성립하도록 해달라 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 그치? 그래서 모든일 경우에는 어떻게 했어? 항상 0보다 작으려면 너 위로 볼록이어야 되고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치?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어떻게 하니? 라고 하면 너 아래로 볼록이어야 되고 축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이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모든 실수에서가 중요하지 않고 어디서만 중요하겠다? 범위를 나눈 애들한테서만 그 애들이 0보다 클지 작을지만 얘기하면 되겠다. 범위 밖의 애들은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일어나서 하거나 이거 먹어라. 그럼 범위를요 2부터 5 사이까지 보겠대요. 이 사이에서 마이너스 x제곱 2x 플러스 2k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답니다. 자, 여러분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그치? 그리고 그래프가 어디가 축이야 지금? x가 마이너스 1인 게 축이네요. 이 정도는 그래프 확인하셔야겠죠? 그랬을 때 내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자른대? 2부터 5까지 자른대. 그럼 너 2부터 5까지 자를 거야. 이렇게 본 거야. 그럼 나 다른 데 볼 필요 없이 요 사이만 이렇게 보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요 사이만 볼 때 뭐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야? 걔네들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대. 얘들아, 이 연두색 부분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으려면 누가 0보다 크면 될까? 누가 0보다 크면 걱정이 없을까? 누가 0보다 크면? 최소값이 되는 부분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요. 나머지 숫자들은 걔보다 더 클 거기 때문에 생각 안 해봐도 되겠죠. 얼마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간이 있을 때는 뭘 생각하면 돼? 최소값이 혹은 최대값이 구간 내에서 최소값 혹은 최대값이 0보다 크냐 작냐만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아시겠나요? 이건 이런 유형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지금은 0보다 항상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다 하니까 너 제일 작은 너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주면 돼? F5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5 집어넣었어요. 마이너스 25 플러스 C 플러스 2K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2K가 15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K는 2분의 15보다 크거나 같다. 되셨나요? 되시겠어요? 네, 그래서 정수값, 최소값은 8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됐나요? 네, 여기까지 정리 한번 해보세요. 자, 이제 나머지 세 문제를 끝내겠습니다. 997을 한번 보죠. 997. 연립은 그냥 하나씩 찬찬히 해준다고 생각하면 되지, 얘들아? 이거 하나랑 이거 하나랑 이걸 만족시키는 x가 오직 하나뿐이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일단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확인해야겠죠? 자, 위에 거 인수분해 되게 생겼습니까? 안 생겼습니까? 되죠?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절대값을 0보다 큰 거랑 0보다 작은 걸로 나눠서 푸는 방법, 아니면 x제곱도 그냥 절대값으로 바꿔버리는 방법. 맞아요?
선생님 항상 얘기했던 게 뭐 있지? 절대값 x제곱이나 어쨌든 부호가 사라지고 크기도 같을 거기 때문에 둘은 항상 같다. 맞아요? 그래서 보통은 여기에 절대값이 있거나 하면 띄어서 썼는데 오늘은 여기에 절대값이 있네요. 그쵸? 자, 그럼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얘 때문에 첫 번째 x가 0보다 크다면 두 번째 x가 0보다 작다면 해서 두 가지로 나눠서 푸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선생님은 어떻게 할 거냐? 여기다가 그냥 절대값 쉬운 거랑 똑같으면 씌워버릴게요. 그리고 인수분해를 해볼게요. 그럼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죠? 절대값 x 곱해서 절대값 x제곱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쵸? 그 다음에 절대값 x로 얘를 묶어주면 누가 되겠다? 절대값 x 빼기 4가 되겠다. 네가 0보다 작아라 라고 얘기가 나온 거랑 똑같다. 맞나요? 자, 그리고 나시면 이제 생각을 조금만 해보세요. 절대값 x, 숫자가 얼마든지 간에 항상 0보다 어떨 수밖에 없습니까?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0이 없나 봐요. 그쵸? 그러니까 x가 뭐만 아니면 되겠다? 0만 아니면 되겠다 라고 얘기해주고 얘는 없애셔도 됩니다. 왜? 얘는 항상 0보다 클 거니까. 됐나요? 그럼 얘가 0보다 클 거니까 누가 0보다 작았던 거야? 네가 0보다 작았던 거다 라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럼 네가 0보다 작다라는 얘기는 절대값 x가 4보다 작았다는 얘기니까요. 바꿔 얘기하면 마이너스 4에서 x는 4인데 0은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만 하시면 완벽한 거죠. 됐나요? 네. 그래서 x는 여기가 난영이다. 즉 다시 말해 마이너스 4부터 x가 0까지 그리고 0부터 x가 4까지 이 정도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다. 그 얘기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림 그려 놓을게요. 양빵꾸.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인수분해를 해보면요. 여기는 x, 여기는 2랑 k인데 k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니까 너가 마이너스. 됐죠? 그러면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k가 0보다 작다가 돼야 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마이너스 2부터 x가 k가 돼야 할지 아니면 k부터 x가 마이너스 2가 돼야 될지. 즉 다시 말해 k가 마이너스 2보다 큰지 작은지를 모른다는 거죠. 맞아요? 문제에서도 어떤 힌트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그냥 k는 마이너스 2만 아니다 라는 얘기밖에 없네요. 맞아요? 그러면 뭘 해야 돼? 너네가 구분하셔야 돼요. 이게 돼야 될지 이게 돼야 될지. 둘 중에 어느 거가 돼야 만족시키는 근이 하나만 있을 수 있을지, 정수근이 하나만 있을 수 있을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까요? 마이너스 2부터 k까지입니다 라고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 그치? 그렇다면 마이너스 2부터 k까지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정수근이 하나 나올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확률이 있나요 없나요? 있나요 없나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림에 속지 마시고. 여기가 얼마 나올 수 있어 이러면? 마이너스 1이라는 정수근 하나 나올 수 있죠. 그쵸? 그러면 k가 얼마면? k가 0이거나 아니면 1보다는 좀 작은 숫자라면 x가 정수 한 개 나올 수 있게 만들 수 있어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너는 범위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 답을 만들 수 있다. 너는요? 저렇게 생겼을 경우는요. k가 이쪽에 있을 수가 없고 어느 쪽에 생겨야 돼? 이쪽 밑에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쵸? 그때도 어때요? 가능성 있어요? 없어요? 잘 생각해봐. 여기 마이너스 3이잖아, 준이야. 왜 자꾸 머리를 돌려 이래. 여기 마이너스 3이잖아. 그럼 여기에 정수근 하나 나올 수 있잖아. 그치? 그리고 여기에 k가 아무데나 밖에 잡히게 되면 그때는 어때요? 그때에도 정수근 하나만 있는 애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너네 둘 다 가능하고 k가 어디 있는지가 관건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너부터 해보면 k는 어디 밑으로만 있으면 여기에서 보면 k는 여기에 k가 잡혀도 정수근이 되는 하나 나올 수 있잖아요. 맞아요? 또 k가 어디에 잡혀도 여기 안에 잡혀도 얘가 빵꾸가 뽕 뚫린 애기 때문에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2 사이 여기 정수근 하나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k가 누구보다 작기만 하면 마이너스 3보다 작기만 하면 맞아요? 그러기만 하면 어떻게 된대? 정수근 하나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 두 번째 너한테서 체크할 거 아까 그 모양대로 다시 원상복구를 시키면 이쪽으로 k가 오겠죠? 이쪽으로 k가 왔다라고 할 때 마이너스 1이 근 하나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k는 어디 이상부터도 가능해?
0일 때도 가능하고. 맞나요? 0일 때도 얘도 빵꾸 뚫렸으니까 상관없잖아. 누구 이상만 지나가면 마이너스 1일 때보다만 지나가면 상관이 없어지죠. 맞아요? 그래서 K가 마이너스 1보다는 커져도 근이 나와요. 즉 이런 데 있어도 근이 나와요. 그러다가 언제는 안 돼? 1인 경우는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1인 경우에 있고 그 다음부터는 1까지도 정수근이 발생되게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요 사이에 K값의 범위가 존재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K값의 범위가 이렇게 될 때 최대값은 누군지가 바로 나오네요. 됐나요? 그 다음에 유형 22랑 23 가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유형 22 2차 방정식이 있어요. 얘가 두 근이 모두 1보다 작을 때 얘들아 근해 분리네. 근해 분리 선생님이 어떻게 한다 그랬지? 뭐뭐뭐 세 가지 생각하라 했지? 함, 축, 그 다음에 판, 함수값, 그렇지. 축의 방정식, 그 다음에 판별식이 어디 있나 이렇게 세 가지 보는 거였죠. 그래서 크게는 몇 가지 종류가 있었어요? 첫 번째, 그치, 네 가지 잘했어요. 여기에 한 숫자가 있어서 이 숫자보다 두 근이 다 클 경우. 두 번째는요, 한 숫자가 있어서 이것보다는 두 근이 다 작을 경우. 세 번째는요, 한 근이 있어서 두 근 사이에 얘가 있을 경우. 맞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기준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가지죠. 그래서 P하고 Q라는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 사이에 근이 있을 경우. 이렇게 네 가지였어요. 이런 애들은 다 함수값, 축의 방정식, 판별식 세 가지를 따져주셔야 된다 그랬고, 만약에 이게 아니라 이상한 얘기를 해요. 마이너스 1하고 x가 0 사이에 근이 하나가 있고요. 2하고 뭐 x가 3 사이에 근이 하나가 있대요. 이런 식으로 기준이 되는 값이 p, q, r, s 세 개나 나올 수 있어. 이런 애들 우리 안 배웠는데 그럼 어떻게 하라 그랬지? 이때는 누구만 확인하면 된다? 누구 확인하자? 함수값만 확인하면 된다.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이거는요 계속 개념이어서 100번 얘기했거든요. 이게 안 된다라고 하시면 이 개념 안 외우신 거여서 선생님이 할 말이 없어요. 아시겠나요? 이거 하셔야 돼요. 자기가 안 외운 거면 외워서 쓸 수 있게 만드세요. 그래서 나머지 웬만한 경우는 함수값으로. 그럼 이 함수값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1하고 0 사이에 근이 있었다는 얘기잖아 얘들아. 그치? 또 2하고 3 사이에 근이 있었다는 얘기지? 맞니? 혹은 얘가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는 건데 그래도 근의 위치는 변하지 않죠. 그쵸? 그럼 어떻게 얘기해주면 돼? 여기에서는 f-1과 f1을 곱했을 때 0을 곱했을 때 0보다 어떠면 돼? 작으면 돼. 그러면 얘가 무조건 0이 되는 순간에 지나갈 수밖에 없어. 어떻게 되든지. 얘도 f2랑 f3이랑 곱했대. 그럼 얘가 0보다 역시 작으면 돼.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아서 지나갈 수밖에 없게. 되셨나요? 이거 외에는 예외가 될 수 있는 상황들이 없습니다. 선생님 문제 지금 살펴보니 문제도 딱 요거에 맞는 애들로 다 나왔네요. 1009번 볼까요? 두 근이 모두 1보다 작을 때 어느 경우죠? 이거죠. 여기서 P가 얼마일 때? 1일 때죠. 그럼 함수값 어떻게 돼야 돼요? 1에서 Y값이 어떻다? 0보다 크다 하나 나오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축의 방정식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a분의 b한 이 축의 방정식 1보다 어떻다? 작다 하시면 되고, 판별식 어떻게 돼요? 판별식은 두 점에서 만나니까 0보다 크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네요. 됐어요? 혹은 서로 다른 두 근이라는 얘기 없으면 같다까지도 붙이셔도 되겠네요. 됐나요? 네. 이거 22번 안 된 사람은 개념 찾아서 공부하시고, 지금도 얘기했으니까 자기가 기억나는 대로 빨리 다 적어 놓으시고, 기억 못하는 것도 잘 적어 놓으시고요. 유형 23으로 가겠습니다. 유형 23, 4차 반별 방정식의 근의 반별. 자, 3차나 4차. 선생님이 얘기했을 때 3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투를 해야지만 정확히 찾아낼 수 있는 값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쵸? 그럼 우리가 수투를 안 했는데 3차하고 4차 나왔는데 실근이 3개라는 둥, 근 다 찾으라는 둥 어떻게 하지? 치환. 그나마 인수분해하면, 그치? 1차랑 2차 형태로 3차 같은 경우는 인수분해가 잘 돼요. 또 인수분해가 안 된다 그래도 뭐 쓸 수 있어?
근의 공식이 있어요. 3차는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4차는 어떻게 할까 얘들아? 4차는 근을 자꾸 물어보는데 얘는 얘기할 수 있는 거리가 없는데 어떻게 해주면 좋아? 아까 준이가 얘기한 대로 계속 복 2차식의 형태를 너네한테 많이 줄 거란 말이죠. 그러면 누구를 어떻게 하자? x제곱을 뭐로 바꾸자? t로 치환하자. 그리고 t로 치환하면 실근을 가져야 된다고 했을 경우, 실근이란 말이 없으면 상관이 없지만 실근이다라고 했으면 제곱했으니까 항상 0보다 어때야 돼?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냥 근이라고 하면 허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땐 이런 조건이 안 붙어. 그런데 실근이다 라고 했으면 제곱을 치환한 거기 때문에 이때는 정민아! 0보다 크거나 같아야겠지. 그치? 그러면 이렇게 바꾸고 났어요. 그럼 이 1013번이나 1014번이나 1015번이나 다 똑같으니까 하나만 보면 1013번 t제곱 더하기 mt 플러스 3-m은 0. 이 서로 다른 네 실근을 가지라고 했으니까 얘는 서로 다른 몇 개의 어떤 실근을 가져야 원래 x 4제곱하고 어쩌고 저쩌고 가던 애가 서로 다른 네 실근을 가질까요? 다시 말해 얘가 서로 다른 네 실근을 가지려면 얘가 어떤 실근을 가져야 될까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이기만 하면 될까요? 만약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인데 t가 마이너스 1이랑 3이 나왔다고 생각해 봐봐. 그럼 사실 x는 어떻게 된 거야? x제곱은 마이너스 1이랑 3이 나온 거지 얘들아. 그치? 그럼 서로 다른 몇 실근이 나와? 두 실근만 나오는 거죠. 왜? 제곱했는데 얘가 음수가 돼버렸으니까. 이해되겠니? 그럼 얘가 서로 다른, x가 서로 다른 네 실근이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니? t가 무슨 수가 돼야겠다? 근이 양수가 돼야 되겠다. 되시겠어요? 선생님 아까 실근 계속 강조했잖아. 어떠해야 된다고?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근이 무슨 근으로 바뀌어야겠다고? 양의 근으로 바뀌어야겠다고. 그래야 실근이 나온다고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말이 뭘로 바뀌는 거야? 너가 어떤 실근으로 갖자?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아니라 두 양의 실근으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네,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 그럼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을 받는 법 우리 알고 있죠? 뭐뭐뭐 확인해야 되죠? 판별식이 0보다 일단 커야죠. 서로 달라야 되니까. 그쵸? 다음 두 번째는요. 그치. 그렇지. 합이 0보다 크고 곱도 0보다 크고. 그럼 여기서 합이라고 볼 수 있는 애가 마이너스 m 너. 여기서 곱이라고 볼 수 있는 애가 너가 둘 다 0보다 큰 거 확인하시면 되겠죠. 됐나요? 정리해 주세요.